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자기한테 일 시키려고 결혼하려는 거냐고 여친이 화내더라. 맞벌이 주변 전문직 친구 중에 시터 두고 맞벌이 하는 친구도 있고 처가나 시댁에 가까이 살면 양가 부모가 낮에 애 봐주러 오는 친구도 있는데, 나도 이런 이야기를 여친이랑 어제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하니 갑자기 심하게 놀래면서 정색을 하네. 자긴 지금 오빠한테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고, 오빠는 나한테 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라. 요즘 나도 전문직이지만 외벌이로 생활비나 적금이 어려운데 같이 맞벌이 좀 하자고 하는 게 일 시키는 거야. 이런 말 하면 내가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고, 여친한테 많이 실망함. 계속 만남 유지해야 돼? 만난 지 6개월 되었고 여친은 교직원임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맞아,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빠 나한테 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은 대관절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국에 저런 문장이 존재는 합니까? 맞아야 되겠다. 네, 많이 존재하긴 했었죠. 어디서? 남자들이 꼭 피해야 되는 언니야 10선에 항상 들어가 있잖아. 저런 여자상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 파멸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 여기 글 쓴 의사 선생님에겐 삼가 고인의 명복을 그런데 요즘에 왜 이런 글들이 자주 보이는지, 왜 이런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언니 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댓글 보십시오. 저는 원래 맞벌이해서 제가 번 돈 생활비, 남편이 번 돈 저축과 투자 이렇게 해서 호다닥 모으는 게 꿈인데, 주위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니 두 명이 질문합니다. 근데 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출산 안 해도 그만두는 친구 와이프들 가끔 봄이라 하는 사람 있고, 사바사야, 내 주위에는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어. 그만둔 애는 솔직히 직장이 별로라 안 아쉬워서 간둔. 공무원 중에서는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어. 라는데, 아니 근데 뽕뽕전자 언니 아들은 왜 결혼 마음을 일 그만두냐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시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 어찌됐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댓글로 윗분처럼 사바사 같은데, 저희는 워낙 여자분들이 일하기 좋은 복지나 환경인데도 그냥 다들 그만두시더라고요. 논외로 남편분이 지방에 근무하셔서 같이 가려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라는데, 그쵸, 한국에는 이상하게도 결혼만 하면 일을 그만두는 언니 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잖아. 각종 지표들만 봐도 전업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저러는지 바로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두겠어? 10년 넘게 일하면 일 자체에 자아실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게 대다수임. 그래서 쉬고 싶은 거지, 일하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친구들 보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어린이집 보내놓고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고 파스타 아니면 샐러드 먹고 커피숍 가고, 놀다 보면 하원하고 하원하면 2시간 놀아주다가 남편 오면 남편 다 시키고 여왕님처럼 사는데, 히히. 라든가, 뭐라 하면 내가 애기 낳아줬잖아 그러고 오히려 당당함. 라든가, 여친은 취직할 생각이었네 라고 댓글들이 달려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일을 안 한다, 와이프가 전업주부 하고 싶어 한다,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집안일을 나에게 반반하자고 한다, 육아도 맡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처가 계속 돌봄을 해달라고 하면 월 100만원 정도 보내는 와이프, 좋게 말해도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가 4살 정도 때부터 계속 봐주시며 매월 100만원 이상 드리다가 이젠 거의 13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젠 애가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크게 돌봐주시지 않아도 돼서 기존보다는 시간도 많이 줄어서 시급으로 치면 거의 3만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돈 모아야 하니 돌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으니 드리는 금액도 적게 드리고 더 크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처가에 주거비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5년간 거의 1억 넘게 드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데, 마지 됐을까? 그래요. 이런 케이스, 결혼을 무슨 아빠는 이제 늙어서 일 못하니까 사이가 그 대신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결혼하는 언니 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남자들이 슬퍼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글 봐봐봐.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 겁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거 없다니까. 미래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거 따지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 100만원 드려? 그럼 우리 부모님도 100만원 드리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 난다니까.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상하리만큼 남편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자기 부모님 그리고 자신에게 돈 쓰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언니 아들. 좋아요. 이대로 계속 같이만 살면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남자들이 결혼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애 낳으면 끝이니까. 남자
남자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말로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진짜 무섭긴 하구나. 이혼할 때 귀책 사유랑 재산 분할이랑 별개다. 여자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받을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은 해야 돼.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거진 5대5다. 네가 외벌이로 자산 10억 만들어 놔도 아내가 귀책 사유가 있어도 5억 주고 위자료 5천만 원 받음. 상계에서 4억 5천만 원 줘야 돼. 아이 있으면 아내가 거부하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양육권은 대개 부인한테로 감. 초등학교 이하는 거의 90% 이상, 중고등학교도 70% 이상이 아내가 양육권 가짐. 당연히 이것도 이혼 귀책 사유랑 별개라. 와이프가 귀책 사유가 있어도 아이들은 아내가 키울 확률이 높음.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이 소득 대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음. 최소 소득의 40%, 많게는 80% 가까이 떼간다. 독일은 30% 내외고 많다는 미국도 50%임. 이혼 후 시간이 지나서 네가 실직해도 양육비 재산정 안 해줌. 산정된 그대로 내야 돼. 영국, 미국은 재산정 해줌. 양육비 내역 청구하는 것도 금지됨. 그냥 돈만 줘야 되고 아내가 그걸 어디에 썼는지는 청구할 권리가 없음. 아이들한테 안 쓰고 전처가 다 써도 모름. 독일은 청구권 인정함. 돈이 없어서 못 줘도 신상 공개 대상임. 운전면허도 뺏기고 심지어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음. 양육비는 채권인데 따지자면 민사상 돈 못 갚았다고 감옥 보내는 거. 만에 하나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해서 그 애 키우다가 이혼하잖아. 남의 애지만 일단 네 호적에 들어왔으니 걔 양육비도 네가 내야 돼. 결혼 전에 미리 등기 맞춰두려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 라는 게시물이 보이시죠? 마지 데스까? 저기 나오는 예시들이 저 한 사람의 예시 같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총망라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예시에 들어간 판례만 이혼 사유만 수백만 건일걸요. 그러니까 요즘에 돈 있고 잘 나가는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을 많이 하죠? 결혼을 안 하잖아. 김희철이 방송에만 나오면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뭡니까? 결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개그맨 이상준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중년 이상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준은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했어요. 재산 뺏길까봐요 라는 이야기가 보이시죠? 아니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재산 뺏길까봐 결혼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되십니까? 아, 나는 뺏길 재산도 없다고요. 저거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저렇게 걱정하는 거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렇다면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님들이 대기업을 다녀야지만 전문직이어야지만 님들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잘못되실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영포팀 밈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 늙은 남자와 그저 그런 보통은 여자가 부부로 나오는 밈이잖아. 그런데 그게 왜 유행인 줄 아세요? 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까? 저런 부부들이 수두룩빽빽하니까 진짜 어디 어린이 대공원, 수목원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저런 부부들 많다니까. 판박이라니까요, 판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 퐁퐁은 잘 나가는 남자와 예쁜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런데 평소에 경제권 뺏겨서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태반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나라든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쁜 여자 비율은 30%도 안 돼요. 태어난 인구의 30%만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얼굴로 좀 치네. 이런 수준이지. 심지어 그 예쁜 언니 아들이 대부분 공대남이나 전문직이랑 결혼합니까? 예쁜 여자들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잘생긴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진짜 예쁜데 자기 능력이 안 좋아서 공대남이랑 결혼하는 케이스는 드물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언니랑 만나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가 봐도 순수하게 연애해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부들, 천생연분 유유상종 끼리끼리인 부부들 보면 언니 아들이 갑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권 쥐고 뒤 흔드는 언니 아들 봐봐. 내가 결혼해준 거다, 내가 애를 낳아준 거다 하는 언니 아들 봐봐라니까. 절세 미인인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평범한 언니 아들이 평범한 남자에게 갑질한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불행은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벌이가 이 정도인데 설마 이 여자가 나의 돈 보고 결혼했겠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 여자의 목적이 일을 안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 재산을 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리고 언니 아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돈돈거리고 사는 부부들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조건 보고 따져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남자 재산 반갈해서 이혼해서 사는 늙은 언니 아들 행복하다 행복하다 외치지만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의외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으쌰으쌰해서
남들 눈치 안 보고 분수에 맞게 사는 그런 부부들이 행복하게 산다니까. EBS에서 나오는 행복한 부부들 봐봐요. 다 부자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다 가난한 것도 아니죠. 왜? 돈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사랑에서만큼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언니 아들 이제 그만 돈돈 거리시고 진정한 사랑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 꿈속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레드 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